네, 12월 2일자 녹화하고 있는 루키 더 바스켓의 2주간의 농구 정리 프로그램 바스켓볼 토크쇼 BTS입니다. 이번엔 WKBL 얘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여기서도 또 우리 이동환 기자가 삼성생명이 이제 뭔가 준비서 올라갈 거다 라고 했는데 상향표에 빠졌어요. 예, 그렇죠. 네. 아니 이제부터 올라갈 거예요. 예. 예? 외국인 선수 부상당한 거 몰라요? 예, 아니요 기사 썼습니다. 예. 예. 지금 리네타 카이저가 예. 지금 발목인데 파열이죠? 좁은 파열 부상으로 앞으로 최소 2주. 근데 2주도 사실 이거보다는 무조건 길 거예요. 제 생각에 한 3주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파열이면 4주죠. 예, 근데 2주에서 4주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도 이게 좀 저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다친 부위라서 오히려 재활이 좀 빨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다쳐봤던 부위래요. 그게 이제 안 다치던 데가 다치면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심한데 그럴 수 있는데 다쳤던 데는 선수 본인이 좀 뭐 또 빠르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12월 20일은 넘어가야 좀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삼성생명이 뭐 카이저 부상과 별개로 그 전부터 BNK에 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수영 기자 일단 삼성생명이 내려올 수 있다, 떨어질 거다 정확히 맞췄어요. 예. 다만 하나은행이 올라갈 거라는 건 틀렸죠. 제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웃어요? 하나하나 편 보셨죠 이거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이거를 삼성생명의 그거는 예측을 했는데 그 일정을 봐가지고 삼성생명의 하락세는 예측을 했는데 제가 미처 하나은행의 일정을 보지 못했어요. KB 우리는 KB 그걸 못 봤어요. 제가. 아니 일정을 뭐 그렇게 짜 연맹 진짜 지금 연맹 욕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이게 일정을 연맹이 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죠. 네. 국장님들이 뽑는 거예요. 네. 직접. 네. 국장님들 진짜. 근데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정말 리네타카이죠.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외국인 선수 여자 농구에서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리네타카이저 선수가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되게 미안한데 많이 먹는데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먹는 양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먹고 운동을 하는 건데 발목 부상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주간 체중이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발목이 다 나아도 이 선수가 복귀해가지고 몸을 또 만드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이미 그 비슷했던 사례가 좀 좋았던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전에 KB 시절에도 사실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좀 안 좋았던 썰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좋지 않은 느낌이 좀 드는 좀 불안한 감이 좀 있긴 있는데 삼성생명은 근데 약간 지금 외국인 선수뿐만 아니라 좀 김한별 선수가 좀 경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생각보다 좀 또 박하나 선수가 복귀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렇죠. 등등하면서 좀 어려운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기자는 삼성이 좀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럼요. 원재 기자 볼 때는 삼성생명이 좀 쭉 지금 상황에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지금 반등 이제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마침 또 이제 저는 올해 힘들 것 같아요. 올해 힘들다. 예, 사실. 바로 지금 다음 경기가 예. 하나은행이라는 게임이에요. 예. 참.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게 운명이 참 묘하게 된 게 마침 비슷한 시기에 그 비키바우 선수 신한은행에 엘레나 스미스 선수가 돌아오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12월 18일이죠. 예. 그거를 이제 삼성생명이 조금 많이 대체를 레이더에 딱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이제 신한은행이 여기서 머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소스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일단 사실 두 명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한은행이 근데 마침 묘하게 삼성이랑 지금 또 공동 3위예요. 그렇죠. 경쟁 중이죠. 예. 그리고 12월 18일까지 비키바가 연장이 되어 있는데 네. 12월 19일이 예. 삼성이랑 예. 게임이에요. 신한은행. 예. 그래서 사실 엘레나 스미스가 아직 재활이 덜 됐다 이렇게 하면서 며칠 정도 더 늦추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한 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걸 하려면은 예. 과정이 더 복잡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가능은 그러면
이건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기사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 신한은행에서도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한번 만약에 정말 삼성이 비키바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네. 하루 늦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처럼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 비자 문제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게 조치 자체가 그게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팀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정상희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야. 상도덕. 예. 예. 근데 사실 삼성생명이 진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남자 농구도 그런 상황인데 외국 선수가 마땅한 게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선수들은 다 이미 소속팀이 거의 그쵸. 다 있고 남아있는 선수들은 거의 뭐 몸이 안 만들어져 있거나 그냥 기량 자체가 미달인 선수들 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게다가 네. 지금 보면은 1시리즈에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네. 막상 뛸 수 있는 경기가 한 3경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 데려왔다가 또 만약에 기량 미달인 선수일 경우 사실 어느 정도 기량이 된다고 하더라도 팀과 맞춰보고 이런 과정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낼 수가 있거든요. 그쵸. 맞출만 하면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이 많을 삼성생명이 좀 돼버린 거죠. 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1월이나 2월이면 차라리 나을 텐데 지금 진짜 딱 구하기 힘들 때 휴식 그리고 또 하필 딱 휴식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차라리 휴식기 전에 졌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삼성생명에게는 지금 뭐 사실 올 시즌 시작 전부터 좀 부상 악재들이 좀 있었는데 좀 불운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BNK는 시즌 첫 승을 했어요. 그 삼성생명을 딛고 예. 그렇죠. 그 경기에 둘 다 안 갔죠? 예. 네, 저는 그렇습니다. 테레비로 봤습니다. 예. 어땠어요? 사실 솔직히 BNK가 1라운드를 보고 나서 네. 휴식기 때쯤에 예. BNK가 언제쯤 첫 승을 하겠다고 예상을 했을 텐데 예. 예상들 했을 때 그보다 빨리 했다 늦게 했다? 저는 이날 D리그에 있었거든요. D리그가 아니고 이 전날 D리그에서 네. 다른 기자들이랑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BNK가 내일 이길 것 같다고. 이유가 뭐예요? 박하나 선수 지금 아프고. 예. BNK 선수도 이제 BNK가 지난 선수랑 돌아오니까 이소희 아프고 이소희 선수는 못 나올 거 알고 있었고. 음. 예, 근데 지난 선수는 돌아올 거 알고 있어가지고 내일 잡을 것 같다고 그 점프볼의 민준구 기자한테 같이 집에 가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 점프볼 기자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예. 그 예측력이 올라가요. 예. 근데 사실 그 경기도 BNK가 잘했다기보다는 삼성생명이 너무 예 조금 참 여러 가지가 도와줬어요. 예, 도와줬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사실 못하는 거죠. 파울아웃이 그쵸. 핵심 선수가 2명이나 파울아웃이 당했으니까 예, 한 명 아니에요? 한 명. 김한별 선수가 파울아웃 파울아웃 당했고 당하고 그 카이저가 부상으로 나갔고 예, 부상으로. 사실 그게 컸죠. 박하나 선수가 부상아웃, 카이저 선수 부상아웃, 김한별 선수 파울아웃. 주전 5명 중에 3명이 빠졌는데 어떻게 농구를 합니까? 사실 또 거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BNK의 약점 리바운드에서 밀렸거든요. 삼성한테 예. 완벽하게 밀렸는데 이날 BNK가 슛이 받았어요. 네, 네. 진짜 처음 2점, 3점 슛 자유투 해가지고 정말 빠짐없이 슛이 정말 잘 들어갔었어요. 그날. 예. 그래서 사실 그것도 슛이 들어가는 것도 선수들의 슛감도 있긴 있는데 그만큼 삼성 선수들의 수비 강도가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연승을 기대하기는 참 힘든 경기력이다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경기만 봐도 당장 그 신한은행이랑 했잖아요. 네. 예, 사실 진짜 연승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정 중 하나였어요. 예.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하위권에 있는 신한은행이랑 예, 붙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봤는데 1차전 때 BNK가 신한은행한테 73대 68로 졌거든요. 5점 차로 졌었는데 어제 경기는 76대 66, 10점 차로 졌어요. 오히려 경기력이 물론 상대적인 것도 있겠지만 김진영 선수 트레이드로 이렇게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경기력이. 심지어 진한 선수는 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좀 노현진 선수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잘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경기력이 너무 안 올라와요. 그래도 삼성생명 게임에서는 노진 선수가 큰 걸 했어요.
수비도 나쁘지 않았고 노리 선수가 고비마다 3점을 넣어주면서 사실 그런 거 했는데 근데 BNK는 일단 지금 일단 그게 있어요. BNK도 부상이 많아가지고 진한이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가용 인원이 아마 8명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그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뛰고 있어가지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 원승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유영주 감독이 추구하는 빠른 농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김지영 선수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일단 국내 빅맨 자원이 지금 진한 외에 없어요. 정선호 선수가 시즌 아웃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김선호 선수가 나오면서 이제 뭐 김선희 선수 뭐 이 정도 지금 4번 역할을 좀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높이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WKBL은 올림픽 2차 예선 관계로 올림픽 1차 예선 관계로 그 3주간의 휴식기가 있었어요. 자, 이 휴식기가 미친 영향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한은행 네. 큰 언니들의 휴식 보장. 체력 안배. 네, 체력을 한채진, 김수현의 네. 사실 정상회 감독님이 그것도 전략이죠, 진짜. 야, 이번 휴식기 있으니까 너네 많이 뛰어. 이러면서 진짜 언니들을 많이 그렇게 진짜 실제로 많이 뛰었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좀 일정도 어제 게임하고 6일 동안 쉬어요. 예. 네. 그러니까 40분 걸릴만 하죠. 아니 근데 제가 감독이어도 그렇게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채진 선수는 나가고 싶지 않았을걸요. 어제 BNK 선수 상대로. 그렇죠. 상대가 사연이 있다 상대인 보니까. 만큼. 예, 아까 진짜 우리가 그게 사연이면 NBA 때 말한 그게 사연이에요. 앤서니 데이비스 리턴 매치처럼 앤서니 데이비스보다 더 전투력이 활활 타올랐을 거예요. 한채진 선수는. 예. 예. 이동환 기자는 어때요? 일단은 뭐 이제 우리은행처럼 시즌 전 준비 기간이 짧았던 팀들한테는 조직력 다질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고 우리은행이 좀 이제 리그 재개되자마자 네. 또 계속 이제 상승세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생명 뭐 언젠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황 봐서는 거의 약간 양강 체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원래부터 좀 그런 아니 경향이 너무 있잖아요. 당연한 소리죠. 그때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견제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2랑 4랑 그냥 나눠서 약간 리그 가는 그럼 느낌. 아까 올라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3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지금 지금 3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승차가 있는 3위, 공동 3위 말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생명 상황을 봐서는 시즌 동안 이제 부상자들 돌아오고 다시 손발 다 맞추고 컨디션 올라오면은 이제 시즌 끝날 것 같아. 예, 진짜 그 정도로 지금 몸 상태들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는 KB는 오히려 뭐 이제 근데 어쨌든 휴식기가 2번 더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 그쵸. 그 전에 또 다른 휴식기가 오기 전에 격차가 좀 벌어져 있고 상승이 사실 그 격차를 좁히려면은 계속 잡아줘야 되는데 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3위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3위는 가능합니다. 3위. 이유는 본인의 담당 구단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요. 네. 신한은행이 지금 어떻게든 이제 잘 시즌 초반에 이제 정상일 감독의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이 팀 어쨌든 선수진이 뎁스가 얕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팀도 부상자가 뭐 발생한다든지 이런 그런 상황 작은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BNK하고 하나은행은 그 안중에 없군요, 본인한테. 그렇죠. 예. 저는 신한은행만을 경쟁 상대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수도권 두 팀, 요 수도권 두 팀의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은행이 지난번에 요새 연패를 하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경기력이 좀 놀랐어요. 그렇죠. 우리은행전에서 정말 첫 경기, 두 경기, KB전, 우리은행전 진짜 좋은 경기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 진짜 하나은행이랑 좀 달랐어요. 예, 그전에는 그냥 맥없이 좀 물러나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4쿼터 끝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 사실 진짜 위성호 감독님이 그 우리은행이 하나은행한테 진짜 강하거든요. 지금 몇 연승이었죠? 23연승. 23연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4쿼터 막판까지 이렇게 막 세레모니 할 정도로 위성호 감독님이 하나은행전에 막 그런 거를 보기가 진짜 흔치 않았어요. 근데 정말 저희는 위성호 감독님이 거의 마지막 작전 타임이었나요? 예. 저도 괜찮아, 저도 돼 라고 작전을 해놓고서 3점이 들어가니까 무슨 우승한 세레모니. 올림픽 우승이었어요. 그때 진짜 무슨 거의. 와. 저는 이 3주간의 이 공백이 이제 경기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선수들의 경기 감각보다
심판들의 경기 감각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사실은 올해 심판진 좀 개편이 있고 그리고 박정훈 본부장이 가장 강조했던 게 이제 심판들이 좀 아직 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모자란 판정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좀 보상 판정이라던가 그리고 심판이 이거를 지금 왜 저렇게 불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생길 만한 상황들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를 주안점을 뒀었고 뭐 휴식기 이전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경기였죠. 그 심판 설명회에 가긴 했지만 그때도 박정훈 본부장이 심판 설명회가 열리는 거는 부끄러운 거나 잘못된 게 아니다. 구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을 때는 항상 심판 설명회를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잘못한 거는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좀 판정이 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이게 좀 보상 판정이라던가 어떤 이런 이유가 있어 나온 판정이야? 이런 느낌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휴식기 이후에는 약간 판정이 작년에 이제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판정에 가까운 것들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기였죠. 저는 그 경기는 정말 올 시즌 최악의 판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경기는 보면서 왜 기준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왜 지금 저렇게 판정을 하지? 저거는 지금 아까 나왔던 본인의 판정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기자석에서 할 수 있는 의심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기자석에서 그렇게 의심이 나오게 되면은 막상 코트에서 있는 선수들은 어마어마한 피해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거는 진짜. 심지어 그날 경기를 놓고 하나은행은 제소까지 검토를 했었어요. 사실 이전에 심판 설명회가 있었는데 제소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물론 심판이 특정 팀 편을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특정 팀을 이렇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어떤 의도를 가졌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 판정 자체가 그 흐름 자체가 저기서 좀 저렇게 불면 안 되는 건데 이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어떤 팀에 좀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졌구나 좀 이런 부분들이 몇 장면이 있었고 또 정말 결정적인 파울콜에 대해서 이제 하나은행이 이제 뭐 심판 설명회나 제소를 하진 않았는데 따로 문의를 한 결과 이제 그 경기에서도 오심이었다라고 연맹 박정훈 본부장도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노력을 해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볼 수도 있지만 못 보는 게 당연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분들이 뭐 팬들은 비시즌의 심판은 놀고 있냐 왜 저렇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냐 이렇게 엉망이다 농구 인기를 떨어뜨린 게 심판들이다 좀 이런 비판들을 하시고 솔직히 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저희도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인데 사실 심판들도 비시즌에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좀 그런 노력들이 경기에서도 좀 팬들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볼 때도 그만큼 노력한 것들의 효과가 이런 가치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증명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